누구나 한 번쯤 겪는 두통과 편두통. 전체 인구의 70~80%가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하는데요. 머리가 안 아프고 맑은 기운이 돌고. 진통제를 먹어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일상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끈지끈 우리를 더 머리 아프게 하는 두통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통과 다른 편두통의 원인은 땡땡땡땡이다. 네, 토요일 아침엔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오늘은요,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의 신경과 전문의 류상효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의 두통을 도와드릴 신경과 전문의 유상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주제 영상을 보니까 두통과 다른 편두통의 원인은 땡땡땡이다. 이런 네 글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고인범이 집에서 나오는 건 뭐 나오겠노? 뭐 또 스트레스 사건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거 생긴 편두통과 두통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혈액순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혈액순환. 정답. 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네. 아니요. 나는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고쌤이 맞추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게 왜? 두통, 머리 쪽에서 발병되는 무슨 병이든 일단 스트레스로 시작된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땡땡땡땡은 스트레스다. 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원장님이 신경과 전문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좀 신경 쪽으로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신경 이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각자의 생각이 원장님 이렇게 다른데 그 땡땡땡땡이 무언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스트레스죠. 네, 두통과 다른 편두통의 원인은 CGRP입니다. 네? 맞잖아 봐. 혈액순환. CGRP. CGRP. 아니, 혈액순환. 왜 진짜 40평생 처음 들어보지 CGRP는? 그러니까요. 아니 CGRP 너무나 생소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뭐의 약자 같은데요. 네. 네, 세상 만사 복잡하듯이 우리의 뇌도 아주 복잡한데요. 우리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편두통의 병태 생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인정이 되었고요. 이것에 대한 약으로 2018년도에 미국에서 승인이 되었고 그 이듬해인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CGRP.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인데. 뭐 어떤 말을 해도 처음 그 두통을 일으키는 이제 물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CGRP 계속 해야 알아듣겠다. 자,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해서 두통을 일으키게 합니까? 네, 이 물질은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심장, 콩팥, 혈관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염증에도 관여하고 또한 통증에도 관여하는데요. 이 물질이 갑자기 분비가 많이 됐을 때에 편두통을 일으킨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마치 여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혈관에서 이렇게 염증 분비를 하게 되기도 하겠고요. 뇌에서는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 하면은 인슐린이 생각나시죠? 네, 그렇죠. 예, 편두통을 하면은 바로 이 CGRP라는 물질이 편두통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CGRP 아직도 어려운데요. CGRP라는 게 비정상적으로 분비된다고 하셨는데 정상을 벗어나서 작용하는 원인은 밝혀졌나요? 예, CGRP라는 말이 어렵죠. 예, CGRP 한 번만 따라해봤으면 좋겠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CGRP. 예, 이게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하는 것이 뇌 건강에 좋고 치매를 예방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CGRP가 뇌에서 어디 쪽에 분비가 되냐면은 3차 신경절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3차 신경절. 3차 신경절. 네, 이게 왜 3차 신경절이냐면 뇌에서 12가지의 신경이 나오는데요. 안면신경을 담당하는 신경은 세 갈래로 갈라져요. 이게 삼거리 이게 신경이라 그래서 이걸 3차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안면의 감각을 담당하거든요. 만지면 이것이 누가 만지는 건지 차가운 건지 따가운 건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감각신경에 비정상적으로 CGRP가 분비가 돼서 통증을 유발하고 이게 바로 편두통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느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생활 패턴,
잠을 못 잔다거나 혹은 잠을 많이 잔다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날씨가 변한다거나 또는 어떤 냄새를 맡는다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도 다 이 3차 신경절에서 CGRP라는 물질을 과도하게 분비시킨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CGRP 오늘 확실하게 머리에 딱 메모가 된 것 같고요. 예. 지금 저기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더욱더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편두통하면 저도 항상 편두통이 좀 있거든요. 이게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이쪽만 아프다, 이쪽만 아프다, 뭐 이걸 편두통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걸? 아, 조금은 틀리셨고요. 네. 옛날에는 그게 한쪽만 아픈 거를 편두통으로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이런 병에 대해서 규명이 되다 보니까 네. 한쪽만 아픈 게 특징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 질환들이 합쳐진 걸 편두통이라고 의사들이 명명을 하게 됐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잘못된 말인데 이게 고착화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맹장 수술했다, 맹장 수술했다 그러죠. 네네. 네. 맹장 수술은 틀린 말이거든요. 네? 왜 틀린 말이에요? 맹장이라는 거는 대장의 한 끝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옆에 돼지꼬리처럼 나와 있는 충수돌기염이에요. 충수돌기라고 하는 것이 염증이 생겨서 그 충수돌기를 잘라내는 게 맹장염 수술인데 네. 말이 쉬우니까 맹장염, 맹장염 이렇게 해서 말이 고착화가 된 겁니다. 고려라는 이런 말이 자꾸 고려, 코리아 이래서 외국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땡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있듯이 고려 그런 전쟁. 재밌죠? 아, 예, 엑설런트 하십니다. 치매 절대 안 걸리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편두통을 우리 그 뭐라고 좀 불러야 돼요, 그럼? 원래는 영어로는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편두통으로 고착화가 돼서 그냥 편두통으로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편두통이라는 것이 한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어떠한 것이 편두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까지 편두통이 한쪽 머리만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두통이랑 증상이 다른가요? 네, 증상이 좀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증상으로는 반드시 일직성이 아닐 수가 있고요. 일직성이 어떤? 편두통이, 일직성은 한쪽만. 예. 사실 편두통이 한 3분의 2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네. 양쪽으로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중등도의 이상의 두통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두통으로 인해서 할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나 두통으로 오늘 일 못 나갈 것 같아. 나 오늘 두통으로 학교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등도의 두통이고 또 하나는 이게 신기한 게 환자분들이 두통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을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통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2, 3일 지나면은 좋아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게 뇌신경을 모든 신경계를 교란시키다 보니까 이 두통뿐만 아니라 속이 미식거린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변비나 설사를 일으킨다거나 식은땀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빛이나 소리에 민감해져서 머리가 아픈 날은 약 먹고 아늑한 곳에 가서 그냥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좀 개운했다 이런 분들은 편두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상이 있네. 그러네요. 아니 저 신체 활동이나 회사를 나가기 싫다 할 정도면 엄청나게 아픈 거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WHO라고 있거든요. 네. 국제보건기구에서 네.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장애를 주는 질환으로 넘버 2입니다. 편두통이. 예, 편두통이 마이그레인. 마이그레인이 자, 근데 진짜 편두통의 증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또 꽤 심각한데 이번에는 저희가 편두통을 앓고 계신 환자분을 만나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한번 보시죠. 네, 2년 전부터 편두통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는 이분은요, 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편두통이 젊었을 때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머리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운 게 속이 위가 다 올라오고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 아파가지고 덜어 누워 있고 이게 제 일상생활이었거든요. 전체가 정말 너무 이 통증이 심해요.
이쪽에도 아프고 이쪽에도 아프고 이쪽에도 아프고 다 아프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어디 여기가 아프면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의 두통인데 편두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전체가 다 아파요. 전체가 다 아프기 때문에 괴롭고 이제 삶이 좀 힘든 거였죠. 야, 아프다 말은 드는데 정말 와 저렇게 아픈 줄 네,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네, 요즘에 잠은 좀 어떠세요? 아, 잠도 제가 불면증이 원장님 보다시피 너무 심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수면제도 필요 없이 정말 잘 자요. 알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지금 몇 번 정도 두통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뭐 주사 맞고 그러고 나면 한 며칠에 한 번 정도. 예. 전에는 매일매일 드셨었죠? 매일도 뭐 하루에 뭐 6, 7번 정도 아팠으니까 구토도 너무 심하니까 그냥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죠. 네. 요즘에 소변이나 대변이나 뭐 이런 거는 별 문제는 없으시고? 네, 잘 먹고 잘 자고. 네. 다행입니다. 네. 뇌 안에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걸 위해서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알겠죠? 네, 편두통이 뇌혈관 문제일 수도 있네요. 어떻게 검사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편두통의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 의사들이 반드시 감별해야 되는 것이 이거 좀 어려운데요. 가역적 혈관 수축 뇌로 올라가는 증후군. 혈관을 보는 건데 뇌혈관이 좁아진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이 보는 게 바로 혈관의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속도랑 뭐 막힌 거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이 혈관이 문제가 있으면은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에도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뭐 마취를 하거나 이렇게 복잡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무슨 소리야?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게 뭐 뇌로 가는 피 혈액순환 소리입니다. 뇌로 가는 피의 소리. 예. 근데 뭔가 좀 발견하시니까 뭐 좀 클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의 혈전이 하나 석회화가 된 게 있네요. 아 석회를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위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고 들어갑니다. 좀 따끔합니다. 네, 아까 문제가 있었던 어깨 쪽에 주사를 맞나 봐요. 이 주사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두통을 일으키는 신경과 근육에다가 주사를 넣어서 두통의 원인을 좀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 주사로 통증을 다스리는 게 너무 그럽니다. 신기하네요. 아, 저렇게. 아직도 검사라 치료가 남은 모양인데요. 자, 우리 원장님 손에 들고 있는 이렇게 두툼한 걸 가지고 매직 같은데. 들어갑니다. 들어가? 바늘이네 그러면 주사인데? 아니, 두통 주사를 여기 어깨에다 맞더니 이번엔 배에 맞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잠시 따끔거리면은 괜찮아지신다고 하니 화이팅! 뇌에 보면은 편두통을 일으키는 물질 중에 CGRP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차단해서 두통을 예방해주는 주사입니다. 그러게요. 아 이제 뭔가 좀 두통 치료하는 것 같아요. 머리에 뭔가 좀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쏘는 거예요? 저거 뭐예요? 네, 이거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라 그래서요. 뇌세포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자기 자극술이라고 당체 합니다. 주사도 맞고 신경 차단 시술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서서히 싹 없어졌어요. 나아졌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애들도 보고 남편도 챙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아프니까 더러 누워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진짜 어찌 때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안 아프니까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네, 두통으로 인해서 각자 사회 분야에서 맡은 바 일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의학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두통의 많은 치료법들도 나오고 두통의 원인에 대한 규명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통이 있으면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냥 약만 먹고 그냥 버티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두통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신경과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의 두통의 원인을 찾고
두통이 없는 삶을 갖다가 만들어 드리고 싶고 저 또한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사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사실 저도 저 두통이라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 좀 이래 오랫동안 시간을 좀 보냈는데 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저는 뭐 두통도 아니고 그냥 살짝 꼬집는 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괴로워하시네. 그러시네. 일상생활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편두통이 특별히 잘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처럼 뭐 근육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영훈 씨처럼 배가 나온다든지 이런 사람이 잘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 일단은 그 체중에 대해서는 좀 비만이신 분들이 편두통에 잘 걸린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네, 가장 주된 편두통의 원인은 가족력이에요. 즉 가족 중에 누가 편두통이 있으면은 편두통이 이제 후손들로 전달된 가능성이 한 60에서 한 70%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편두통의 역학 조사를 했는데요. 유병률이라는 것은 병이 있을 확률이거든요. 예, 미국에서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의 약 한 20% 가까이,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역학 조사해 보니까 한 10% 정도 이제 많은 분들이 편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두통은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20, 30대, 40대, 50대 이때에 5명 중에 1명이 이제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약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약을 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두통 약이 약국이나 이런 데서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머리 아파도 약은 안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혹시 내가 두통이다 아니다 편두통이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심하게 때리면 두통, 덜 때리면 이게 개념이 저 이해가 그렇게 잘 안 돼요. 두통, 편두통 이 두 개가. 네, 그렇죠. 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 처음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두통의 원인이 약 400여 가지가 되거든요. 400여 가지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실제로 뇌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통증을 느끼는 구조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뇌 수술할 때 사람을 깨워놓고 말을 시키고 뇌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네? 그 신경이 없어 아프진 않으니까. 네, 아프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나 뭐 다른 채널에서 보시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중요한 것도 있죠. 자, 오늘은 편두통을 얘기해야 되니까 편두통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집중해야 되겠다. 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은 거의 편두통이라고 95% 이상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손가락 3개 들고요. 들고요. 네. 자, 첫 번째, 나는 편두통이 중등도 이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저는 아니고. 예스, 아니요. 예. 두 번째로는 나는 두통이 올 때에 속이 미식거리거나 토하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는 머리가 아플 때에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가서 누워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 아니요. 세 번째는 맞는 것 같아요. 난 세 번째 맞는 것 같은데. 네. 난 머리 좀 아플 때 막 좀 떠들고 싶고 그냥 뭐 다른 일을 막 하고 싶었거든. 특이 체질이네. 그러니까 나가야지. 그러니까 좀 맑은 공기 마셔야지 괜찮아요. 잊어버리려고 하고 막 그래. 근데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고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편두통의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세한 면담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요. 제가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일 때 거의 95% 진단된다고 했지만 그 외에 또 다양한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통이 없이 발생하는 편두통도 있어요. 네. 말이 좀 두통이라는 말 쓰면 안 되잖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니 그게 편두통인지.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진짜. 정말 우리 영웅님 완전 영웅이 되셨습니다. 하나만 바꾸시면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정말 지금도 학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편두통이라는 말이 두통이 들어가지만 두통이 없는 그러한 편두통, 시야 편두통, 즉 갑자기 시야가 안 보이는 두통은 없고요. 또 복부 편두통, 또 배가 아프고 막 그래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고 나중에 편두통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또 하나 전정 편두통이라 그래서 어지러운 두통, 즉 두통은 없는데 어지럼증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의 자세한 면담을 통해서 대부분 진단이 이루어진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뇌에는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 안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신기하다. 네. 네, 이게 편두통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시면 보통 3일 안에 정상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안 겪어본 것 같아서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3일 내내 계속 어지럽고 구토 나오고 막 아프고 이런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속되진 않고요. 사람들마다 다른데 누구는 뭐 4시간, 누구는 5시간 이렇게 지속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지속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중요하지만 기간보다는 어떤 증상이 있다.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랑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편두통에 단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듯이 처음에 전구기가 있고 전조기가 있고 또 발작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어요. 여기서 전구기라는 거는 머리가 아프기 전에 하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피곤하다거나 뭐 뒷목이 땡긴다거나 그러다가 나중에 머리가 아프기 한 1시간이나 30분 전에 갑자기 시야가 흐릿흐릿해지다가 발작 시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때 아무것도 못할 시기에는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시간이나 또는 3시간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72시간,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막 지치고 말도 하기 피곤하고 막 글씨도 읽기 싫고 이런 시간이 좀 지나는 이러한 전구기, 전조기, 발작 시기, 그다음에 회복 후 시기가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오늘 제대로 공부한 게 CGRP가 편두통의 그 원인이다라고 들었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편두통을 일으키는 원인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밖에 없으면 좋겠다. 근데 뭐 많을 것 같은데. 아주 세상만사 복잡하듯이 우리 뇌는 아직 미지의 세계인데요. 그만큼 무수히 많은 호르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으로는 세로토닌이죠. 예, 이런 것들의 또 밸런스가 깨질 때에 또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할 때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인데 이게 편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CGRP 같은 어려운 뭐 서브스탄트 P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또 편두통을 일으킨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두통이 좀 많긴 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네, 남자 여자의 비율은 약 2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의 약 60%에서 70%는 여성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아까 봤던 그 영상으로 경두개 자극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지 두통이랑 편두통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그 경두개 자극술은 전기를 이용하지만 전기를 뇌에 주는 게 아니라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 뇌세포의 컨트롤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경두개 자극술은 카이스트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학회를 많이 하는데요. 뇌에다가 죽어가는 뇌를 좀 힘을 줘서 살려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아시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육 키우는 것 중에서 요즘에 뭐 근육을 뭐 키워주는 기계 같은 거 붙이면은 실룩 하면서 맞아요. 근육 키우는 거 있죠. 네. 운동한 효과. 네, 마찬가지로 뇌에도 그렇게 자극을 줘서 뇌세포를 키워주고 뇌세포를 좀 살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내 머리가 아프니까 내 자극을 준다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저 손가락 굵기만한 뭐 이런 장침이나 이런 것처럼 막 배에다가 어떻게 했는데 맞아. 머리가 이렇게 안 아파지는 게 진짜 신기한데 그럼 이거는 혹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어느 정도 맞아야 또 뭐 매일 이래 쑤실 PD 자해를 하고 계시는데 매일 이렇게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직접 본인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인슐린 주사처럼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그 주사가 CGRP라는 주사거든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본인이 자가 주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바늘이 쭉 내려와서 주입이 되고 탁탁 하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바늘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은 한꺼번에 3방을 놓아드려요.
세 방을 놓아드리면 3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개월. 한 사이클 맞고 거의 이제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6개월, 어떤 분들은 1년까지 이렇게 주사를 맞고요. 연구에 의하면은 맞는 분 중에 한 5명 중에 1명은 완전히 두통이 완치된다고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아, 부작용 맞아요. 부작용으로서는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데 일시적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맞는 부위에 알레르기 때문에 알레르기 때문에 피부가 막 가렵고 한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은 이런 치료 방법 이외에 환자분들이 혹시 그 편두통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꿀팁이나 뭐 방법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일 어려운 거. 예, 제일 어렵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저도 참 그게 어려운데 네. 일단은 우리가 어떤지 사람마다 다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CGRP 우리 배웠죠. 네. 그다음에 CGRP가 나오는 것이 3차 신경절이라고 했지요. 그 3차 신경절에 자극을 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사람들한테 이게 신경절을 자극해서 주는지를 알아보니까 네. 여성분들은 생리하고 배란할 때, 어머. 예, 그다음에 식사를 거를 때, 어머. 예,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냄새에서 특정한 냄새를 맡을 때, 예, 그런 것들, 또 잠을 많이 잔다거나 잠을 조금 잔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야간에 불빛이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모두 다 탐정이 돼서 아, 내가 이런 경우에는 두통이 발생하는구나 하고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치료해 나가는 게 치료 방법의 치료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야, 봐라 말이야. 남이 퇴근한 집에 이 집이 엉망진창 이 꼬라지가 이 집 없고 좀 자라 좀 잠이 오나 니나. 아, 뭐 혼자 왔어요. 머리가 아파. 뭐예요? 좀 뭐? 누워 있었네. 뭐 한다고 머리가 아파? 남편 봐봐봐 밖에 나가고 위에 치지 밑에서 받치지 이래 스트레스를 이래가 머리가 아프기야. 소리 좀 지르지 마소.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당신 때문에 두통이 생긴 거 미치겠다. 진짜 소리가 안 들린다. 내가 머리가 아픈 이유가 뭔지 압니까? 뭔데? 나도 스트레스만 없으면 두통이 싹 사라질 낀데 당신 때문에 두통이 싹 사라지지 않고 평생 스트레스 예약이다 진짜. 스트레스가 없다고 두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것이 네 착각이야. 스트레스가 없다고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중간인데 두 분은 스트레스 받는다. 저희가 대리 스트레스 받을 뻔했어요.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고요. 자, 예. 하나, 자, 준비됐습니까? 하나, 둘, 셋. 셋. 네. 아니다. 뭐야? 야, 지금 두 분이 지금 오를 들었고요. 잠깐만, 이거 한다미 틀리면은 씨가 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독 안 되겠네. 기다라고 했던 우리 조문경 씨부터. 네. 아니 앞서 우리 원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원인이 400가지가 넘는데 뭐 스트레스 하나 없어진다고 두통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냥 그중에 하나의 요인이 사라졌을 뿐이지 두통이 안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 아유, 다미 씨.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스트레스 빡 받으면 저도 막 갑자기 두통 올 때가 있어요. 막 멍해지고 이럴 때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만 아파요.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뭐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이꼬르 두통 어느 정도는 맞지만 뭐 그 부수적으로 뭐 400까지 뭐 몇 개 되겠죠 뭐. 근데 스트레스 자, 선생님. 야,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오세요. 망했네. 드디어 맞췄어. 야, 오늘 날 가만히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그래요? 건지 가만히 있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참가자분 두 분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행수 참가자들. 네, 의사 참가자들. 예. 스트레스가 두통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스가 없어도
다른 아까 말씀드린 한 400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맞습니다. 자, 진실극장 기다 아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지금 쇠질을 너무 하니까 안면 근육으로 하나 봐요. 팔 근육을 하세요. 안면 근육이 남들보다 많으셔. 내가 지금 똥 나올 것 같이 지금 힘 좀. 아유, 뒤를. 그렇지. 왜 쌌어? 힘을 꽉 주니까 갑자기 두통이 생기는데 잠깐만 운동할 때도 그래. 힘 주다가 두통이 생겼으니까 두통약을 먹어야 아니지. 힘 주다가 근육통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근육 이완제를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지? 힘쓰다 생긴 두통, 근육 이완제를 먹어야 된다. 기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됐어요? 굉장히 지금 됐습니다. 잠고. 좀 잠고 어렵네요. 끝에 어려워. 악수두입니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번에 다 오다. 다 오야? 다 오다. 뭐 이제 뭐 테니스를 치다가 뭐 근육통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뭐 두통약 있잖아요. 두통약 타이땡땡 그거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손에 엘보가 걸리는데? 네, 그냥 어느 정도 그 두통약 안에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다들 그걸 먹으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바꿀게요. 아니, 바꿀 수 있는 찬스는 딱 한 번씩밖에 저는- 없는데 담임 씨 바꿨습니다. 네. 지금. 예. 이래야지 1점이라도 먹죠. 잠시 얘기- 근육은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런데 근육통이랑 요 머릿속에 신경통이랑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통은 근육통을 먹어주고 두통은 두통약을 먹으세요. 그거 살짝 첨가된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두통약, 근육통약 분리해서 드세요. 따로 먹어라. 왜냐면 문경씨 설명에 이런 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두통약이라고 표현되는 그 약에 어떤 성분들이 쫙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근육이완제도 성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따블되는 같이 되는 이런 것들이 설명을 들으니까 몇 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겹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오케이. 그런 생각이 딱 드네. 자,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힘쓰다가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으로 좀 이렇게 두통을 해소시키십니까? 아니면 확신합니다. 근육이완제로 해소를 시키십니까? 아니야. 문경씨 따라가는 거야. 아니다 이거. 다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류상효 야. 선생님께서 답을 내주실 겁니다. 하나, 아니다. 둘, 셋! 이러면 다 1점. 야, 1점 획득하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 문제치도 않은 문제를 왜 내신 겁니까? 이거? 아니, 원장님 당연히 그럼 그렇겠지. 아까 우리- 제가 설명할 때 왜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 설명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네, 오. 맞는 말인데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뇌에서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400여 가지인데 네. 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랬을까요? 적다 그랬을까요? 적다고요. 적다 그랬죠. 네. 근데 그 적다 그러는 것 가운데 놓치면은 정말 아주 위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응급 두통이라고 합니다. 응급 두통.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근육 이완제를 먹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예, 응급 두통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요, 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꼭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이거 정말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갑자기 발생한 두통, 내 생전 이렇게 아픈 두통은 처음이다. 그런 경우엔 진짜 응급실이나 아니면 전문의를 꼭 찾으러 가셔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나는 평소에 두통이 없었는데 나이가 50세가 넘어서 발생한 두통이 있다. 이럴 경우엔 또 뇌 사진을 찍어보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힘쓰다가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어떨 때가 있을까요? 무거운 거 들다가 또 방금 우리 영훈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대변을 보시다가 또 아니면은 부부관계 하시다가 아니면은 갑자기 충격받는 일로 있거나 갑자기 망치로 때리듯이 딱 힘을 주다 아팠을 때에는 반드시 벼락두통이라고 합니다. 벼락두통.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뇌 사진을 찍어보거나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그럼 거구나. 우리가 근육이완. 자, 1대1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주시죠. 전화 좀 빨리 받아라. 임범이네. 임범아.
내가 얼마 전에 50억 해줬잖아. 뭘 50억 해. 50만 더 해줘라. 30억 더 해달라고? 아 이놈아 니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내가 니 때문에 머리가 안 아플 날이 없다 진짜. 약 먹으라고? 야 그거 계속 먹으면 안 돼. 약 먹으면 내성 생겨. 두통약은 너무 아플 때 있잖아. 그럴 때 딱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야. 내가 다시 30억 보내줄게. 그래 알았다. 여러분, 두통약 진짜 아플 때 먹어야 효과가 있다. 맞으면 기다, 아니면 아이다. 기다, 아이다. 당신의 선택은? 뭐야 30억밖에 생각 안 나. 내가 지금 80억이나 영훈이한테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자, 두통약. 자, 증상이 심할 심할 때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라고 그러면 생각하면 기다. 기다고 해야 되고. 기다. 아, 저는 결정했어요. 아니다. 그냥 증상이 약할 때 먹어도 괜찮다. 그럼 아이다. X.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당연한. 나뉘었습니다. 어허. 나뉘었습니다. 일단 우리 고인범 아버지는 네. 지난번에 뭔가 제가 머리가 좀 아프다고 했을 때 처방전에 뭐 다 뭐 땡땡땡을 약국에서 파는 거 말고 뭐 이런데 그걸 받아놓고 내가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안 먹어봤는데요. 네. 이게 혈압약 먹듯이 매달 먹어가지고 혈압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딱 아프다. 그다음 딱 열아. 이걸 내가 많은 사람한테 10명 중에 한 9명은 그런 식으로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오지 상식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나머지 두 분도 솔직하잖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예. 왜 여자분들 뭐 생리통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저는 참고 참다가 약 드시는 분들 조금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아플 거 다 아프고 약을 드세요. 어차피 그래. 먹을 거 조금 아플 때 먹어서 고통을 좀 없애자. 그게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만약에 약에 근데-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아니야. 오를 들고 와서 오를 맞춰야 제가 1412의 클로징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자, 참고로 지난 회에 그래요? 고인범 선생님이 클로징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자, 어떤 답을 내주실지. 자,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정답은 하나, 둘, 셋. X였습니다. 왜 아플 거 다 아프고 약을 먹습니까? 아프기 전에 먹어야지 약이지. 말이 좀 안 좋았네. 심할 때. 아쉬워하시는 거 봐. 아니, 바꿀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X인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께서 참가자분들께서 네. 경험이 있으셔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댐이 무너질 때 조금 금이 갔을 때에 잽싸게 뭔가 막아야지. 조치를 취해야지 되는데 나중에 댐이 막 무너지는 절반 무너지고 많이 무너졌을 때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두통도 마찬가지예요. 편두통도 생기기 직전이나 아니면 생길 것 같을 때 미리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네. 뭐예요? 여러분 뇌는 나이가 들수록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늙죠. 근데 우리 몸의 가운데 늙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 뇌입니다. 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뇌를 젊게 할 수도 있고 뇌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뇌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통증, 두통을 계속 겪게 되면은 우리 뇌에는 통증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근데 통증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뇌를 손상을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약을 써서 뇌에 통증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뇌를 더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야 니도 나이 먹어봐라 다 뇌가 굳어가지고 공부 못한다 못 외운다 맞아. 이거 다 거짓말이네요. 아, 진짜지 그거는. 그건 진짜지. 그건 좀 틀린 말이고요. 네. 뇌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뇌가 늙어가는 거죠. 뇌를 열심히 학교도 계속 다니고 계속 시험을 보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이가 70, 80, 90이어도 한 20, 30대처럼 아주 알이 꽉 찬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봅니다. 야, 이런 말은 대박이다. 우리가 뭐 생로병사의 비밀이다 명이나 이런 데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요. 공클이니까 듣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두 분 중에 잘한 분이 누군지 설명을 잘하고 세답 뽑아주세요. 중에 설명을 잘하는 사람 뽑는다. 예. 왜 고난을 주세요? 고인범 아버지 그러게. 주시고 오늘 왜, 콜라겐의 왜, 기회를 누구에게 선생님한테 주시겠습니까? 왜? 한다미 씨하고 조문경 씨 중에.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저를 힘든 상황으로 만드셨는데 네, 일단은 가까운 사람이 더 정이 간다고 가까운 사람 예, 누굽니까? 하겠는데 네. 우리 조문경님께서 오. 아까 전에 설명도 좀 틀린 답이었다 하더라도 설명을 맞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포인트가 같다 하더라도 네. 우리 조문경님한테 점수를 더 드리고 축하합니다. 싶습니다. 인정. 감사합니다. 판단이 인정한다 해서 표정 안 좋은. 네, 원장님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두통 바로 짜잔. 두통약을 조심. 두통약을 조심하라. 두통약을 조심하라. 뭐야 이게? 두통약을 조심하라니. 문제가 좀 그런 게 뭐야, 많네. 이게? 네. 네, 우리 보통 마트나 아니면은 슈퍼나 약국 가면은 쉽게 두통약을 구할 수가 있죠. 24시간도 팔아요. 그럼요. 네. 근데 두통약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네. 이게 만성 두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됐는데요. 두통이 올 때에 우리가 약을 딱 먹게 되는데 두통약을 너무 의존하게 돼서 약을 수시로 먹게 되면은 두통의 빈도가 점점 많아지게 되겠고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두통의 효과가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때 두통이 만성 두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만성 두통은 하면 되면 막 몇 년씩 이렇게 만성적으로 갑니까? 네, 맞습니다. 무서워. 치료를 제대로 안 받게 되면은 약물 또 유발 두통이라고 합니다. 약물 유발 두통이란 매일 약을 먹게 돼서 그런 분들한테는 한 달에 머리가 맑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예, 하루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거의 매일매일 두통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야, 대박이네. 힘들겠다. 아니, 사실 저도 두통 좀 자주 찾아오는 편이라서 약을 그 12개짜리 안 사고 30개짜리 이런 거 자주 사서 먹거든요. 그러면 이 두통약을 좀 슬기롭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약은 한 3가지 종류로 제가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먹으면 먹을수록 안 좋은 약들. 어떤 게 있을까요? 수면제라든지 네. 간에 손상을 주는 약 같은 그런 거. 것들이죠. 아니면은 뭐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항생제. 항생제도 그런 데 속하겠고요. 그다음에 좀 먹으나 마나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위장약 소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한 노후를 주는 그런 약들이 뭐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뭐 고지혈증약 이런 약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두통의 치료 전략은 머리가 아플 때 먹는 급성기 약이 있고 또 머리가 만성적으로 아프거나 오래 약을 먹는 분들은 예방 치료약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방 치료약이요? 네, 급성기 약은 아플 때 살짝 치고 빠지는 약, 네. 빨리 약을 먹어서 없애주는 약이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두통이 한 달에 7번 이상 있다. 한 달에 7일 이상 약을 먹는 겁니다. 이때는 약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약을 먹었다. 즉 며칠 날짜로 세는 건데요. 한 달에서 7일 이상 약을 먹게 됐을 때에는 예방 치료를 고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치료약은 좀 오래 먹어도 안전한 거고 두통의 원인을 좀 감소시켜주는 두통의 원인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감소시켜주는 아까 전에 생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머리가 아프다 그랬죠. 또는 날씨가 변해도 배를 막 식사를 못할 때도 탈수가 될 때도 뭐 또 날씨 변화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예방 치료를 해서 그런 날씨가 변화가 되더라도 머리가 안 아프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바로 예방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두통은 식습관하고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두통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좋아하고 제가 만들었지만 참 뿌듯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잘 싸먹자. 잘 싸먹자. 네, 네,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쌈을 마음먹어도 돼요? 네, 잘 싸고, 예? 네, 잘 먹고, 잘 자자. 잘 싸먹자. 예. 잘 싸먹자. 어. 싸고 먹고 자자. 되게 기본적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심도 있는 뜻이 있어요. 일단 첫째는 잘 싸야 되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대변이 건강한 분들이 뇌가 건강합니다. 나 되게 잘 쌌네. 나 진짜 건강한데. 나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서 지금 갑자기 예, 여러분 개밍아웃을. 조금 더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학적으로 보이고 싶으시면 네. 여기 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머리를 뇌라고 하죠. 네. 장뇌축이라고 해요. 즉 대장이 큰 똥을 잘 싸시는 분들이 뇌가 튼튼해요. 근데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퇴행성 파킨슨 같은 그런 질환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요. 장뇌축이라고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다. 이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먹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가공 음식을 먹게 되면은 뇌에서 퇴행 세포를 더 증가시키게 되겠고 결국은 뇌에 좋은 음식들 우리 예전부터 내려오는 자연산 음식을 먹고 제철 과일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 영양제를 먹더라도 인공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C나 이런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이 좋을까요? 음식이 더 좋죠.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되면은 머리에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에 검은 반점 생기는 건 멜라닌 색소고, 그렇죠? 머리에서 잠을 자는 호르몬은 멜라토닌인데요.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은 뇌에서 치매 세포나 뇌의 찌꺼기들을 청소해 줍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되고 잠을 잘 자야지 치매도 안 걸리고 두통도 안 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잘 싸고 잘 먹고 잘 자자. 예. 상우 씨 잘 싸길 바라요. 잘 싸세요. 네. 이렇게 또 잘 공군에서 싸우시길. 똥밍아웃을 하네요. 진짜 다양한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두통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지끈지끈 두통 때문에 괴로운 분들 많으시죠? 저도 두통이 있을 땐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고 멍하니 바다를 보면서 물멍을 해봐도 잠시뿐이더라고요. 오늘 두통에 도움되는 운동을 함께 해볼 텐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두통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알려준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일단은 머리뼈 뒤쪽에 있는 후두 하근을 먼저 풀어보실 예정이고요. 그 후로 거북목 있으신 분들 많이 단축되는 흉쇄유돌근 먼저 풀어보실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 아래부터 쇄골 중간까지 톡 튀어나와 있는 근육 보이시나요? 걔를 이제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살살 꼬집으시면서 내려올 겁니다. 조금 뻐근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해주실 건데 누르시면서 조금 더 아픈 데가 있으면 거기서 멈춰주세요. 그리고 시선을 저 왼쪽으로 틀어주세요. 손 놓아지지 않게. 천천히 앞으로 돌아오셨다가 그쵸? 또다시 위에서 아래로. 이번에도 내려오시면서 조금 더 아픈 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양손을 머리 옆으로 삼각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가슴 근육을 늘리는 거니까 양 팔뚝이 조금 뒤로 활짝 열리는 느낌. 이 상태에서 손머리로 소심한 삼각형 만들었다가 내뱉으면서 배꼽 더 쭉 후 겨드랑이 꽉 말아주시기까지 이렇게 꽃게 모양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밴드나 또는 밴드가 없으시면 집에서 조금 길다란 목양발도 좋고요. 아니면 수건 사용하셔서 이 동작 따라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완이 떨어지지 않게 딱 붙여서 고정해서 갈 겁니다. 이제 얘가 벌어지거나 뒤로 빠져도 안 돼요. 호흡 크게 마시고 내뱉을 때 양 주먹이 서로 멀어질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릴 수 있는 만큼만 마시면서 돌아오고 후 내뱉을 때 활짝. 이렇게 어깨 바깥쪽에 있는 회전근개 자극을 해주실 겁니다. 반복해 볼게요.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목 길게 둘, 셋, 넷, 다섯 스르르 불어주시고 인대기 잘하셨어요. 불타는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내뱉을 때 얘를 옆으로 나란히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중요 포인트, 팔꿈치가 다 펴져버리면 안 되고 살짝 구부러진 상태. 그쵸? 처지면 안 되고 끌어올리기. 그쵸?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다음은 이 어깨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하부 승모근 운동을 하실 겁니다. 양손이 내 어깨 옆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놓아주실 거고, 혹시 집에 베개가 있다면 이마 아래에 놓아주시면 좋아요. 처음은 W 레이즈를 하실 거예요. 마실 때 바닥, 내뱉을 때 손과 팔꿈치가 최대한 천장을 향해서 올라가실 겁니다. 마시고 자, 이것도 괜찮다 하시면은 양손을 옆으로 활짝 손등이 천장을 바라보게 바꿔주실 거고, 여기서도 들이마셨다가 후, 크게 마셨다가 후. 그렇죠. 내려줄게요. 네, 오늘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요. 목부터 등까지 다 풀리는 게 두통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운동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으로 몸 조금 더 릴렉스 할 수 있게 폼롤러 사용해서 스트레칭 하나만 더 할게요. 두 발 사이 어깨 너비, 엉덩이 폼롤러 높이 정도로만 들어주시고, 목에는 가지 않게 어깨부터 속옷 뒷면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날개뼈 사이가 늘어나서 아까 운동하셨던 능형근 푸는 데도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이것은 이름과 다르게 한쪽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구토와 어지러움증도 같이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CGRP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 두통의 한 종류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마미, 2번 이명, 3번 펜두통. 그래 맞지. 맞지. 편안하게 생각해야 돼. 맞습니다. 정답 그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다 두 글자인데 이제 세 글자가 이제 맞다. 아 그러네. 자 오늘의 우승자는 아니지만 네, 조은경입니다. 사실 제가 클로징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여러분들 남은 주말은요 머리 아픈 일 없이 두통 없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피부 질환, 만성 피부 질환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으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